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합니다. 와. 지난주에 우리 굉장히 천천히, 좀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가 흘러갔던 느낌이 좀 드는데요. VCR 웍스 특집. 지난주에 이제 한번 방송을 했고, 이제 이번 주 이어서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는 방송 전에 말이 많다고 구박받은 송지영입니다. 네, 그거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싶네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그러지 마. 근데 굳이 안 올려놔도 아실 거라고 생각을 아니, 하고요. 저는 워낙 이제 오늘은 네. 이제 묵은 소행을 하는 걸로.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에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나와 계시고요. 이종훈 감독님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저 불샤워스 최근에 건축가의 인디애니 페스트 개막작 상영한 이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진희 감독님. 네, 저는 VCR웍스에서 슈퍼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진희입니다. 네. 와. 네, 그러면 계속 이번 방송 네. VCR웍스 이야기를 지난주에 사실 조금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렇게 막 물어봐도 되나? 막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싸우진 않으세요? 뭐 이런 예, 것도 그러니까 궁금하고. 사실 우리가 막 조심하고 그러는 방송은 아닌데 컨셉상. 예. 그런 거 물어보셔도 되는데 안 싸우세요? 거의 안 싸우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음. 제가 많이 좀 회피하는 것 같고 음. 그 회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싸운다기보다 사실 잘해보려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좀 조율하는지 이런 것들. 의견 다를 때 음. 프로젝트 하다가 예를 들면은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작품의 연출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 작업을 우리가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런 것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그럴 때 좀 어떻게 조율해 나가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방송 들으면.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받는 거 관련해서는 뭐 일단 작업 관련해서는 진 씨가 좀 얘기 좀 좋을 것 같고 프로젝트를 받을 때 가장 우선순위가 팀의 이제 포트폴리오가 저희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홈페이지나 SNS에 걸 수 있냐? 되게 단순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작업을 우리가 해서 네, 이거 우리 이름 걸 수 있니? 음. 그 첫 번째 질문과 그럼 요거 했을 때 우리가 그래도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니? 이 두 가지를 충족했을 때는 모두가 오케이 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충족 안 돼. 어느 하나가 되게 임팩트 있게 충족됐을 때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엄청난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아트웍,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우리의 이 순정, 우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 희망의 불씨를 이 프로젝트에 불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돈 좀 적어 어쩔래? 했을 때 이제 그럴 때 조금 더 얘기들을 나눠보는 것 같고 반대로 야 이거 우리 VCR 이름을 걸 수는 없어. 근데 돈을 좀 많이 주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가 다 맞으면 무조건 오케이인데 그게 아닐 때는 어느 하나가 임팩트가 커야지 좀 같이 의논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결정을 할 때 이제 아까 어떻게 보면 세 분의 주요 이제 감독님들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제 팀장 중간에서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어떻게 어느 단위까지 서로 공유하면서 의견을 여쭤보고 같이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최근에는 프로젝트들이 예를 들면 저희가 동시대에 하나, 두 개 이렇게만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작할 수 있을지 없는지 파악하기가 쉬운데 어떤 팀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뭐 또 어떤 팀은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나고 이런 일정들 그러니까 팀마다 일정들을 나누는데 방금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 셋이 결정한다고 해서 이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슈퍼바이징 하거나 연출해 줄 수 있는 감독분들의 시간이 안 되면 그 일들을 안 할 때도 많아요. 오히려 예를 들면 진 씨가 뭐 지금부터 12월까지 크리스마스로 뭐 바빠요. 작업한다고. 근데 그때 엄청난 일이 들어왔는데 크리스마스라서 바쁜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로 바빠서 근데 지금 관련된 일이 그 크리스마스도 관련되고 감성이 또 맞는 이 지니 씨 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감성에 맞는 연출자가 지금 크리스마스 프로젝트를 말까지 연말까지 진행하고 있으면 이 프로젝트는 못 하는 거예요. 일정이 그런 게 이제 좀 생겼죠. 대신 이제 같은 시기에 뭐 액션 파트의 일이 들어왔어요. 근데 액션 연출을 잘하셨으면 다른 연출팀과 그 팀이 좀 룸이 있으면 조율을 해서 들어간다던가. 지금 VCR웍스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몇 개 정도 돼요? 딱 지금 시점. 지금 3개? 3개 프로젝트. 하고 있죠. 그리고 오리지널 기획 2개.
오리지널 기획은 어떤 건가요? 3개는 저희 이제 커머셜 작업들이고 2개는 지금 건축가의 시리즈화를 위한 추가 에피소드들에 대한 아이데이션 기획서 준비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또 오리지널 뭐 분량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정하고 있는 초기 단계인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시리즈 또 하나를, 시리즈 네네. 그것도 네. 그래서 고민하고 계시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도 하시면서 오리지널도 계속 좀 고민하시고 계시네요.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려고. 네, 지금 저희가 커머셜 저희 색깔을 담은 그리고 파괴적이고 되게 멋있는 작업들 또 선호하고 즐거워하고 끝냈을 때 보람도 있고 한데, 결국은 오리지널 IP, 그러니까 그 스튜디오의 이야기들 생각을 좀 담고 있는 작품들이 결국은 오래 남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생명력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점점은 아니고 저희는 그 2가지 트랙이라고 하는데 상업과 오리지널 트랙, 기본적으로는 상업 트랙의 팀의 한 90% 이상 정도, 95%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쨌건 여기서 저희 기획하는 저도 이제 뭐 진 씨가 벌어다 준 돈으로 기획하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왠지 이 VCWorks 이종 감독님 부럽다. 일본 가 있으면은 이진 감독님이 다 뒷수습하고. 이게 사실 저도 부러운 게 커버로다 해주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주는 분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모셔야겠네요, 이진 감독님. 아주. 그것도 뭐 이렇게 뭐 수석사원급이 아니라 완성형 급의 분이 계시는 거잖아요. 네. 이 드래곤볼로 치면은 거의 셀급, 셀의 그 최종 진화급 다 모든 유전자를 다 받아가지고 DNA를 받아서 그 탑에 있는 카린 같은 거죠. 네, 그렇지.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야, 이 지금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개인 작업이 아니라 오리지널 작업 그리고 상업 작업 이거를 이제 같이 하는 게 사실은 많이들 어렵잖아요. 보통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뭔가 오리지널 작품을 하고 싶어서 시작은 보통 하지만 하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VCWorks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상업 작업에서도 본인의 색깔들을 굉장히 잘 살리고 있고, 또 오리지널 작업도 꾸준하게 계속 해가지고 감독님들이 한 편씩 작업씩 매년 이제 단편도 제작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가능한지. 일단 최근에 저희 리드메스나 건축가는 국가 지원사업 뭐 톡톡히 역할을 해주었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기획하면서 준비할 때 지원 사업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시리즈 저희가 준비하려는 거에 맞는 지원 사업 코스들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는 것 같고요. 그 크고 작든 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미 선배님들 스튜디오를 보면 이제 그런 오리지널에 대한 시도가 얼마나 어렵고, 내지는 커머셜 작업 외에 오리지널부터 시작하셨던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팀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좀 보고 여쭤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과가 오리지널 IP, 오리지널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팀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계속 가고 있어서 그런 시도들을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웹툰 IP가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고 해외 판권들이 팔리면서 더 큰 자본시장에서 작품화되고, 이야기를 먼저 만드는데 저희는 이미지들을 다루는 사람이니까 애니메이션보다 시간이 적게 걸린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래도 비용이 조금 더 덜 들일 수 있는 웹툰 같은 형식으로도 오리지널들을 좀 개발하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 그 건축가 시리즈도 그렇고 또 하나 준비하는 그런 시리즈도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하겠지만 동시에 저희가 이것들 오리지널 원작을 할 수 있는 기반들 마련할 것 같아요. 웹툰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방식들을 계속 찾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웹툰으로 이렇게 조금 구체화하고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 뭐 VCWorks가 기존에도 그림책 같은 거는 작업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이질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세요? 또 어떻게 보면 웹툰 연출과 이제 애니메이션 연출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저는 카메라 연출
이미 칸만화라고 제가 말하는 순간 제가 얼마나 옛날 사람. 그러니까 저는 페이지 만화, 저희 종이 만화. 그치. 그 연출에 대한 뭔가 그 섬세함, 네. 칸과 칸의 간격, 페이지 넘길 때 장과 페이지의 연출 이런 것들을 설레면서 공부하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칸만화. 되게 자신 있는데 최근 웹툰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데 연출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소비되는 방식도 달라지고 사람들이 웹툰한테 원하는 감각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작품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래서 공부도 많이 새롭게 해야 된다는 부담을 되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그거를 지금 요 웹툰에 맞게 연출을 하고 하는 거는 완전히 좀 다른 일이잖아요. 컷을 분할하는 방식이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사실은 웹툰에 적응을 처음에 못했는데 아니 이걸 왜 이렇게 막 적응을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도 이제 스토리가 좋고 재미있는 작품은 그래도 막 저도 빨려 들어가면 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결국에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뭐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실 테니까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애니메이션 방식이랑 유사할 수도 있어요. 지금 웹툰의 그 방식이.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누군가 같이 하다가 나왔는데 그 스크롤 내리면서 가끔 그렇죠. 움직임들이 쭉 이어지게끔 연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애니메이션 같다는 생각을 했었던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만화가 진화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갑자기 막 만화 얘기 나오니까 스콜 맥클라우드의 만화의 책이 생각나네요. 저희 그 필독서 아니었습니까? 그분 한국에도 한번 오셨잖아요 예전에. 스콜 맥클라우드. 어디로 가나 이 이야기. 종착지는 다시 돌아오나요? 그분이 예전에 그 뭐 테드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보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웹툰도 다루셨나요? 그러니까 웹툰부터 해서 뭐 이제 쭉 이제 그 보는 방식이 지금 만화가 바뀌고 있다. 만화의 미래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게 만화의 미래라고 하는 책도 있긴 하거든요. 그분 쓰신 책 중에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맥락이랑 다 있어요. 애니메이팅하는 방식이라든지 웹툰의 방식이라는 이런 게 이 인맥 어느 지점에서 이게 딱 합의되는 지점이 있어요. 보는 방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죄송합니다. 이제 논문 주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보는 방식 문제적이야. 이게 굉장히 논문 쓴 게 언제? 제가 보는 방식에 굉장히 집착을 했어요 예전에. 칸만화 세대면서. 그러니까 보는 방식의 변화가 인류 발전이랑 뭐 개를 같이 하고 있다. 뭐 저는 쓸데없는 얘기를 했고요. 무건 수행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이종훈 감독님 내 가슴에 불을 질러가지고 방언 수행이야 이거. 무건 수행 아니고. 그러니까 컷만화 하니까 갑자기 어디까지 말할 수 있나? 일단 칸만화랑 육아 얘기 나오면 바로 이렇게 시작되네. 나 한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또 경청 모드로 무건 수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고 그렇고 아니 제가 굉장히 감초 같은 존재죠. 저희 방송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 작품을 이제 두 개를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셨고 아까 이제 잠깐 또 언급했던 건축가의 이제 건축가에는 사실 이제 중단편 제작 지원을 영진이에서 지원 받아서 만드신 거고 이제 감독님의 계획은 이거를 좀 시리즈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또 건축가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가에는 제가 주변을 주변에 산만해서 주변을 항상 둘러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가다가 지나간 사람들 어디 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고 이런 것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뭐 저 사람 어디 살지? 뭐 하고 살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공간에 왜냐면 그 공간은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오브젝트들을 꾸미고 피규어들을 갖다 놓는다던가 깔끔한 사람은 정리 말끔하게 저 다 각기 다 서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공간도 다 다르겠네?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하면 재밌겠네? 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각기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의뢰인들이 찾아오고 건축가는 그 의뢰인의 과거, 그 삶의 모습들을 이제 추적하면서 거기서 과거의 기억에서 수집한
재료들로 그 사람의 인생을 꼭 닮은 집을 지어주면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시작됐던 거죠. 그러면 이 시리즈에서 이제 건축가는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고 네. 에피소드마다 이제 다른 인물들이 이렇게 네. 등장을 하는 아, 형태. 이게 그러면 이게 거죠? 스타트돼서 계속 다른 의뢰인들이 오는 거죠. 의뢰인들이 네. 마지막에 그 한 분 나오시잖아요, 의뢰인이. 파청년이요? 예. 그 파청년은 뭐 지금은 이제 설정하면서 좀 더 살을 붓긴 하고 있는데 당시에 그 청년의 역할을 지금 저희 현대사에 적어도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까운 한국 현대사회에 되게 보통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직장인의 모습을 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보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별로 썩 내키진 않는데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평범한 사회 시스템에 가장 맞게 사회 시스템에서 도태되지 않고 거기서 시스템을 갑자기 뭐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 시스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조직에서 딱 중간 정도 하는 네. 포지션. 왜 그런 인물을 생각하셨어요? 근데 그 인물도 과거에는 꿈이 있었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살들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뢰인들이 그냥 아무 의뢰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의 감기를 가진 그러니까 현대사회를 살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뭐 이런 사회에서 예전보다 대인에 대한 것들도 관계의 형성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생긴 이제 갖가지 마음의 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좀 의뢰인들을 좀 찾아와서 특별한 집들을 그러니까 정말 자신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이 작품은 되게 보고 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약간 힐링되는 그런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품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목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서 작업을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아이데이션 하는 분들 중에서 당연히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겠지만 설정에서는 뭐 이제 후천적으로 장님이 된 조각가의 설정도 있고요. 어쨌건 지금 그런 이 사회 시스템 비장애인에 기본적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그런 피로나 이런 불편함들을 공부를 해야겠지만 그런 거에서도 좀 다뤄보고 싶기도 하고 조심스럽지만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환경에 대한 환경 때문에 터전에 잃은 어떤 의뢰인도 등장하기도 하고 동물이 나올 수도 있나요? 네, 동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럼 그런 이야기들, 그런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이제 어쨌든 이제 잡아갈 텐데 뭐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말씀하셨지만 좀 어떻게 그런 좀 소재들을 찾아가고 계신지. 최근에는 저희가 그 아까 예를 들면 진 씨 같은 경우는 저희 기획팀이라고 따로 이렇게 부서처럼 해놨는데 진 씨가 이제 기획팀을 먹여 살리는 동안 어제 기획팀이 회의를 짧게 했는데 돈 쓰는 팀이구나. 기획팀. 돈 버는 팀? 돈 쓰는 팀. 이제 소규모로 세팅해서 밥도 좀 싼 거 먹어야겠다. 근데 아무튼 그 모여서 이제 좀 아이데이션을 다 같이 주고받고 있어요. 왜냐면 저 성향 자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서 그 작은 문제나 사소한 것들을 캐치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섬세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저 아이디어들도 얻고 싶고 기회가 되면 저희 팀원분들 다 되게 같이 아이데이션 회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자리 꼭 마련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써야겠네요. 저번에 건축가 A 막 한창 작업할 때도 중간에 조은 감독님이 틀어주셔가지고 거기 작업자분들 다 모여서 되게 다들 되게 아이디어 잘 말씀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다들 막 이렇게 눈치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시고 아버님 같으시고 네, 밝은 분위기로 되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저희가 되게 좋네요. 상영작이 예를 들면 이런 피드백 전에는 지금 작품보다 훨씬 더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참 그러고 보면 참 저도 인복이 많은 게 아무튼 이분들이 다 이 작품을 진심으로 애정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회의들 보면.
좋은 의견 같은 것도 막 되게 말씀해주시고 막, 저거 내가 얘기할 거야. 뭐 그런 것도 그런 있었어요. 것들? 농담 중에 하나가 PPT 하려고 이제 팀원들이랑 자료 딱 쳐놓다면 띄웠는데 지인 씨가 그 뭐죠 넷플릭스 로고 보였다고 이렇게 그 스티커에 상단에 넷플릭스 로고가 보이는 것 같다고 그런 이제 미래를 농담부터 본 해서 느낌. 아니 이게 연작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면 네. 뭐 진짜 이게 그래도 일정한 텀으로 작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고민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우선은 재원을 마련하는 게 첫 번째라서 그렇죠. 기획서를 마련하면 최소 인원으로 페이퍼 작업 만들어 놓고 이제 아름아름 투자나 프로젝트를 이미 비슷한 케이스를 진행하신 분들 좀 찾아뵙고 조언도 들어보려 하고 있고 그런 걸 이제 차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군가 투자해줄게 이 작품 알아보고 그랬을 때는 아마 팀을 딱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행복한 고민이지만 지금 뭐 진희 씨를 이렇게 기점을 하고 있는 저희 상업적 트랙은 이 트랙은 그냥 정말 계속 발전하면서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좀 흔들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충분한 재원과 제작을 할 수 있는 또 팀원들을 좀 꾸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연작이 한 2번 정도 지나가면 네네. 3편 모아가지고 장편 이렇게 해서 상영이라든지 뭐 개봉 같은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그거는 걱정해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앞에 계신 또 관련 이런 이분 조언을 얻어야겠죠. 네. 제가 막 아니 어쨌든 이게 제작을 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한 편을 만드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작업에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아니 이거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번 다시 보려고 TV를 틀었어요. 제가 최근에 TV가 망가져가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자랑. 그래야 50인치예요. 어쨌든 자랑. 샀는데 이제 아침에 틀었거든요. 일어나자마자 틀었는데 저희 딸이 이제 아침에 무조건 딩동댕 유치원을 봐야 되는데 육아 방송. 그거를 보겠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걸 보더라고요. 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웬만한 포켓몬스터도 못 이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문득 네. 오늘 막 이렇게 일하다가 이거 어린이 영화제 보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아니, 했어요. 그래 아까 제 나은님 오셔서 나은님 어린이 영화제 오늘 마감이라고. 네, 아니 왜냐하면 저희 애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까탈스러워요. 저희 딸내미가 굉장히 까탈스러운데 저희 딸내미의 눈높이를 충족을 시켰다면 이거는 나름 괜찮은 거거든요. 굉장한 거거든요. 저도 충족을 못 시키는데 아버님 저도 회사를 아버님은 안 되는데. 네. 아니 그 뭐죠?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작업에 대한 피드백들을 얻었던 되게 중요한 아직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성공한 저는 어제가 건축가라는 작품이 제 또래 내지는 저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삶에 대한 가치관들이 형성된 분들이 봤을 때 공감을 더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해외 성공한 뭐 예를 들면 하나 그 뭐죠? 어드벤처 타임 같은 경우는 사실 절 연령대가 볼 수 있잖아요. 다 그럴 수 있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작품이 진짜 성공한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애들이 좀 소화하기는 힘든 내용인데 원래 내용은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거 틀면서 이제 우리 애 이제 깨면 이제 나오면 다 꺼야지 그랬는데 그냥 그거를 25분 다 봤어요. 다행히. 아이가 다 봤어요 그걸? 다 봤어요. 다 봤고 뭐 나름 또 평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라고 엘리베이터가 되게 신기하게 올라가냐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인정 안 해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그런 걸 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까다로운데 그 굉장히 그거를 디테일하게 딱딱 지적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괜히 넷플릭스 로고 보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원래 좀 색감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하잖아요. 느낌 자체도. 사실 저희 집 애들이 화질도 되게 따져요. 화질 막 안 좋고 옛날 작품들 있죠? 안 봐요. 근데 옛날 작품이더라도 뭐 이게 뭐 리마스터링 돼가지고 뭐 화질 좋으면 그걸 봐요.
그거 네. 벌써 보는 눈이 있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가르친 건 아닌데 내 자식들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 육아 이게 태그 달아야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태그 달아야죠. 감독님 작품이 굉장히 송시혁 씨 자식들 똑똑해요. 연령대를 고연령대로 설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 의견이에요. 그냥. 제가 오늘 굉장히 생경한 궁금해요. 원래 좀처럼 안 그래요. 아니, 저는 아이들 잘 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동화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둘째 요즘은 티니핑에 빠져 있는데 티니핑만 보거든요. 어떤 거요? 티니핑이라고 있어요. 티니핑. 요즘에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발음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티니핑이라고 있어요. 티니핑. 작은 핑? 아니 타이니. 티니핑. 아니 내가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르니까는 그게 잘 안 시즌핑? 들리는 거야. 티니핑. 쳐보세요. 있어요. 예. 있고요. 그 아빠 엄마들이 9월달에 시즌 3를 시작했는데 또 장난감 사줘야 되니까 막 그거에 관련된 커뮤니티에 글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또 시작이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왜 자꾸 얘기 글로 가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건축가로 돌아와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애인데 감독님 작품을 보고 끝까지 보더라는 거야 내 말을.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티니핑 얘기하면 이제 아시는 분들 다 그걸 좋아하는 혹시 티니핑이에요? 그게 요즘에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난리예요. 아무튼 뭐. 예. 네, 건축가에는 그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스태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작업이잖아요. 네네. 그럼 VCR 웍스에 이제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신 건가요? 작품 제작에. 한 중반 이후에 VCR 팀원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리지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업 트랙을 쭉 진행하면서 틈틈이 진행하다가 지원 사업 마감도 있고 이제 다 같이 우주의 기운을 몰아서 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외주 작업자분들도 많이 모셔서 그런 분들 중에는 지금 팀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좀 이제 선순환. 좋네요. 네. 어느 파트에 참여하셨어요? 저도 근데 그거 다른 거 프로젝트 하고 있다가 중후반쯤에 들어갔어요. 거의 끝자락 마감 얼마 안 남았을 때. 급했군요. 슈퍼바이저로. 네, 처음에는 거의 팀원 한 3-4명이서만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분량은 거의 25분인데 한 삭제된 것까지 한 50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너무 아깝고 시간이 그렇지 그 정도로 않으셨나요? 이제 이 중편에 대해서 무섭게 생각했던 거죠. 철저한 기획과 스토리에 대한 공부와 그리고 세팅 많이 배운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단편 짧은 호흡의 작품들 주로 하셨고 네네. 뭐 이제 상업적인 작업들도 대부분 이제 짧은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긴 영상을 하신 거네요 이번에. 네, 너무 그 지인 씨는 지금 중후반에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중후반이자 거의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로 마감 가까워졌지만 초반이었다 이런 건가요? 그때 저희 시트 기억나시죠? 맞다. 네, 맞아요. 저희가 프로젝트들을 같이 팀원들과 공유해야 되니까 이제 시트를 작성하고 시각적으로 완성된 것들은 이제 연두 막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거의 대부분 다 빈칸이었어요. 지인 씨가 이미 들어왔을 때. 왜 이제 사고 처리반으로 오신 거죠. 이번에 감독님은 일본 못 가셨네요. 다행히도. 다행히 갔으면 딸리네. 갔으면 이제 저는 그 다른 일을 하고 있겠죠. 그랬구나. 시트 보고 이게 가능해요?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더니 가능할까요? 그래도 완성을 하셨네요. 근데 이게 그때 새로운 경험을 했던 게 어쨌건 되게 작업 공정상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많은 인원들이 그 프로젝트를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이제 달려야 되는데 그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프로젝트 커머셜 아무리 길게 해도 특이 케이스 있지 않는 이상은 한 3달 넘지 않지 않나요? 네. 임팩트 이렇게 딱 끝내고 딱 쉬고 딱 끝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한 최소한 4-5개월씩 쭉 들어가니까 그 전부터 이미 한 저랑 2년 동안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많은 인원들에 대한 업무에 좀 집중을 해야지만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는 완전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저희 거의 정시 출근하고 정시 퇴근하는 것들을 마감 직전까지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오 대단하신데요? 어? 보통 네. 그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 업무 집중 시간의 시너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든 게 다 막 맞아 떨어질 때 있잖아요. 우주의 기운이.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업을 사랑하는 팀원들이 작업에 대한 애정과 그 작업 자체가 퀄리티도 뭐 예를 들면 저희가 다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 다른 선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컷마다 건축가 얼굴 다 달라요. 하지만 아무도 그게 다른 사람이 생각 안 하거든요. 나도 몰랐는데 나도 한 세네 번 봤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냥 다 계속 다 찌글찌글해도 다른 프로젝트 갔다가 들어왔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 얼굴 다 달라가지고 고치고 싶었는데 오히려 보는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는 봤는데. 네, 생각보다 자연스럽더라고요. 다 붙여놨더니. 그 별밤도 그래요. 저희는 그래도 얼굴을 다시 봐야겠네요. 얼굴을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안 돼요. 그 얼굴이 가장 유지되면서 멋있게 나온 장면이 후반부에 이제 아내 쪽 이렇게 아내에 대한 과거 나올 때 있거든요. 그 부분인데 그 이제 진희 감독님이 했는데 그럴 때 그 형태 유지가 쭉 되고 그 전에는 계속 물속에 비친 사람들처럼 나오고 그 사실 건축가의 그 캐릭터가 네네. 이종원 감독님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제 네 제가 너무 네. 고민을 네, 진짜 그래서 이거 좀 이종원 감독 조금 부풀리면 건축가가 되겠구나 그런 느낌. 제가 바라는 제 몸의 형태. 그냥 완전 좋은 감독님. 아 그런 부풀린 거를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좀 체격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뭐죠? 캐릭터 설정할 때 캐릭터 설정할 때 그 뭐죠? 보성 감독님이 세기 유능한 건축가들을 보여주는데 더 빼빼 마르고 양복에 뿔테 쓰고 학자처럼 있는 거예요. 다 예민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죠. 건축가 이 사람 우리 건축가 너무 노동자 같지 않냐. 완전 그래가지고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래서 그것도 설정에 넣었어요. 뭐 예를 들면 처음부터 건축가가 아니고 아내가 건축가였는데 그 작품에 집 지을 때 지렁이나 두더지 팀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협력사인 거죠 건축가에. 그런 것처럼 이 건축가도 아내의 협력 조수였던 거예요. 아내를 통해서 건축을 배운 설정을 넣어서 그 노동자 형태에 대한 것들을 좀 무마하려. 그리고 또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지나가는 뭐 질문이기는 한데 거기 야호라는 그 강아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스페셜 땡스에 또 야호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르는 강아지를 모델로 하신 거예요? 네. 저희 반려 친구 이름 야호. 그러니까요. 그거를 계속 물어보죠. 저희 애가 제 이름이 왜 야호야? 그래서 아니 뭐 기르는 강아지 이름이 야호인가 보잖아요. 그냥 했는데 나중에 올라갈 때 보니까 이제 실제로 스페셜 땡스에 야호가 있더라고요. 거봐 그래서 아빠 말이 맞지? 내가 이랬는데. 야호는 이제 들야자의 범호자. 들판. 그래요? 호랑이라는 뜻이라. 또 그런 뜻이구나. 나는 그냥 봉사 갔을 때 부르는 야호 이거에 그냥 애칭으로 그냥 부르시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니 근데 그 아까 전에 건축가의 그 정말 숨막혔던 작업 과정 그 이야기 하실 때 옆에서 이진희 감독님이 웃고 계셨거든요. 그 웃음의 의미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다들 정시 출퇴근하고 작업자들은 이렇게 관리자들은 나와서 일하고. 관리자들은. 그랬구나. 안 그러면은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가능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자의 숙명이죠. 작업자분들은 정시 퇴근해야지 다음 컨디션이 좋으니까 확실히. 그 진심 관리자고. 계속 웃고 계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웃고 계셔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제니씨보다 항상 먼저 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나 제가 불 끄고 갔어요. 진짜요? 네. 진짜. 심지어 이종원 감독님이 감독인데 감독님 방송 나가도 괜찮아요? 그럼요. 중요한 순간마다 안 계시네. 그러네요. 네. 본인 작품인데. 그러니까 본인 작품인데 본인이 제 퇴근을 먼저 하시고.
작품을 그러면 하실 때 어쨌든 중편이다 보니까 네네.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거세요? 아까 전에 좀 많이 배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일단 그 이야기를 다루는 능력에 대한 개인적인 부족함이 가장 제일 좀 절망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리즈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금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그 시리즈를 구성하는 그 텍스트를 다루는 분들과 협업을 해야지 하고 이제 생각을 좀 발전시켰고 네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제작은 어쨌든 궤도에 올라가면 인원과 일정에 대한 것들만 명확하면 근데 제가 일정이 정말 취약한 사람이라서 그 부분이 아마 개인적으로 그 스토리 능력에 대한 부재는 이제 개인적인 절망이고 팀 차원에서 이 팀원들에게 정확한 이 파이 이게 언제 시작돼서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이걸 제공을 계속 못하는 그 개념이 없어서 그게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저희 PD님들이나 저희 뭐 슈퍼바이저 관리자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나올까 오히려 제가 많이 물어보고 그럼 보통 스케줄 관리를 누군가 다른 분이 해주셔야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는 아예 그 부분에 그 좀 잘 취약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깨달았다. 전 즐겁게 작업만 하는 게 좋은데. 네, 즐거우시군요. 즐거운 분이시.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거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네. 뭔가 그 상업적인 거 할 때보다 확실히 건축가 A 할 때 제일 재밌긴 했어요. 근데 다른 회사 분들도 다 건축가 A 할 때 되게 제일 재밌어 해 보이긴 하셨거든요.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게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똑같은 작업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랑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 이게 확실히 다 다른 거죠. 저희 팀원들 오리지널 작품이니까. 그러니까. 다들 다 오리지널 작품 다 좋아하시고 다들 살짝 덕질하는 느낌으로 좋아하셔가지고 다들 처음에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는 그런 나만의 뭔가를 만들고 싶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다 있을 것 같아요. 진희 감독님도 여기 작품 배급해서 상영하고 했었어요. 찾아서 커버미? 말하지 마세요. 잘라주세요. 짜서 나 오늘 저기 자료에 넣어주지도 않으셨어 이진희 감독님. 그래요? 안타깝다. 인디언 페스트 상영작이었죠.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감독님은 시작하셨어요? 저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았는데 그냥 애니온거 나왔다가 그거 건대 들어갔다가 이렇게 뭔가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거를 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계속 애니만 한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좋아하셔서 이렇게 쭉 가신 건데 고등학교까지도 아예 그쪽 분야 고등학교에 나오신 거니까. 네, 근데 막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뭔가 이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저랑 비슷하네. 늦었다. 다른 걸 하기 너무 늦었다. 근데 원래 그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더 좋고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막 활짝 불타올랐다가 확 꺼지는 경우는 또 많거든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보통. 하긴 이게 한국 애니메이션 하다 보면 꺼지려면 짐작이 꺼졌어야 된다. 아직도 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잔잔한데 꾸준히 잔잔하게 가는 거 어렵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애들 중에 저 빼고 다 꺼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보는 거는 재밌지만 하는 작업은 고통의 연속 아닌가요? 아무리 좋은 걸 한다고 해도. 근데 뭐 일은 모르겠어요. 다 힘드니까. 쉽고 편한 일은 어디 없는데 그래도. 그냥 그런 위로 정신 승리하는 것 같은데 좋은 거 하면서 밥 벌어먹는 게 어디냐 이런 거. 이종훈 감독님은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이제 4살 때부터 그림 그렸는데 4살 때부터? 네. 1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4살 때 여기는 더 가시는구만. 그림을 그렸다의 의미가 뭔지 살짝 궁금합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막. 근데 어머니의 추억으로는 제가 보지도 않은 유조차나 막 차들을 다 그리더라고요. 포크레인이나. 천재설. 이종훈 감독 천재설. 그래가지고
얘는 그림을 시켜야겠다. 오. 근데 그래서 제 이제 동료들 보면 그림에 대한 거부, 집안의 거부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닌데 꽤 그래도 있으시더라고요. 반대하거나 이제 네, 반대. 힘든 길이니까. 네, 저는 뭐 전혀 없었고 뭐 아버지도 좀 아티스트라서 그런지 뭐 그래서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또 육아 방송이라고 그럴까봐 또 말하기 하지마. 우리 딸이 태그 붙인다. 우리 딸이 그 화가가 되고 싶어요. 네. 화가. 그리는 네. 건 좋아해요. 잘 그리는 수학 시험은 몇 개 틀려요? 걔는 공부하고 인연이 없는 아이예요. 걔는 네.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근데, 애니메이션을 시작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디즈니 만화동산 보다가 디즈니 만화동산. 네. 와, 일본 그거, 애니메이션 보다가 네. 디즈니 만화동산을 아는면은 나이대가 굉장히 올라가야 그렇죠. 되는. 이제 벌써 네. 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네. 헤라클레스 기억이 안 몰라요? 나요. 와, 왜냐면 그치 디즈니 만화동산은 뭐 90년대생만 하더라도 뭐 거의 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희 씨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생각해보면 그 진희 씨가 그 나이대가 되게 20대 거의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졸업하고 난 다. 그럼 딱 초네요. 초반. 네. 20대 초반. 24살? 네, 23, 뭐, 네, 그때. 야, 오래 갔다 오래. 디즈니 만화동산은 와, 되게 오랜만에 듣네. 작업은 어떻게 참여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에는 스텝을 구한다는 뭐 이런 걸 보고 한 거예요? 그때 회사 그만두고 일 없었는데 그때 동기 오빠가 마침 그거 조은 감독님이랑 아시는 분인가? 옛날에 제가 학원 강사할 때 그 학원 동료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그거 클린업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저 일 없다는 거 아시고 외주를 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원래 계약이 한 달? 세 달? 한 달이었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마지막 인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보통 프로젝트 끝나면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뭐 좋은 기회 되면 또 만나요. 막 이러는데 뭐 내일 뵙겠습니다. 이러고 다음 주에 봬요. 막 이렇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전 내일 나오나 보다. 다음 주에 나오나 보다. 이러고 계속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러면 앞으로 일을 같이 해요. 막 이런 얘기가 오간 게 아니라 뭔가 몇 달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쑥 넘겨버렸네요, 그냥. 이분이 스케줄 관리가 안 되는 그렇구나. 계속 같은 한 달이라고 생각했나 보다. 근데 왜냐면 그리고 또 프로젝트가 물려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분이 그때 당시 이 진희 씨라는 사람이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능력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다 할 줄 알고 계속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눈도 궁금하다. 계약서 쓰셨나요? 뭐 이런 궁금하다. 계약서 썼었나요, 저희? 그랬었는데 이렇게 또 그랬네요. 정말 어차피 구렁이 담는듯이 일도 그만뒀겠다. 할 일도 없겠다 하고. 진짜 동아리 개념이었네요. 동아리 느낌이었네. 되게 흘러가듯이 사시는 것 같아요, 감독님. 네. 자연스럽게. 좋게 흘러가서. 다행이네요, 정말. 다시 얘기를 뭔가 건축가를 잠깐 돌아오면 아니 건축가 A일 수도 있고 근데 감독님 작업하시면서 어쨌든 뭐 힘든 부분도 있고 막 그럴 텐데 그래도 이것만은 나는 꼭 놓치고 싶지 않다. 이건 난 절대 작품을 만들 때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이야기를 좀 가지고 있는 작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는 완전 확고해져서 광고나 반짝하고 되게 임팩트 있고 파괴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도 있고 좋지만 저는 계속 어떤 이야기들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한테도 뭔가 얘기할 때 그 작품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지 뭐 이게 멋있었어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조금 이야기를 가진 작업들을 좀 하고 싶고 오히려 예전보다 뭐 이미지에 대한 고민은 고집은 있지만 고민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그러니까 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제가 이야기에 고민할 동안 이미지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이미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넘어설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같이 하면 좋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깨닫게 보니까 부족한 부분,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협업을 하면서 채워 나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그릇들을 좀 잘 만들어 놓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 건축가에는 어떻게 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참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서 없죠 지금. 맞아. 계획을 좀 만들어야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배급이라든지 그 페스티벌에 대한 좀 고민도 하고 있고 막 넙죽넙죽하면서 능력이 부족해서 더 큰 상영 기회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넘기는데 이러다가 작품이 잊혀지면 안 되는데. 잊혀지기에는 좀 아까운 작품이고 좀 많은 사람들 보면은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물론 이제 협회 또 배구팀에서 또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이게 조금 페스티벌 이런 것만 해도 조금 한정적이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그냥 제가 던지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던져봅니다만 요새 그게 그런 던져주시는 게 요새 제일 큰 도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그런 거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 작품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돼서 더 많은 곳에서 작품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시작을 또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했으니까. 후후. 너무 좋았습니다. 보자마자 개막작이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분위기도 너무 좋고 딱 그 개막작에 어울리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영화제 이제 개막식들을 많이 다녀보면 결국 그런 게 있어요. 개막식에서 개막작으로 어떤 작품을 보냐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뭔가 왔을 때 관객분들이 정말 기분이 좋은 작품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너무 건축가에는 사실 그런 거 너무 적합한 작품이어서 이 되게 힘들잖아요 여러모로. 근데 이런 시대에 이런 현실에서 뭐라고 해야죠? 단어 어휘를 떨어져가지고 이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좀 굉장히 영화제 와서 힐링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가이가 정말 아주 적절한 저는 너무 고마운 감독님께서 동의해 주셔가지고 들어서 너무 기쁘네요. 아까 말씀하셨는지 지난주 말씀하셨는지 헷갈리는데 그게 그거예요. 귀여운 거 그건 아니지. 이게 좀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시차 있는 상태 들으시는데 그거라면 이 청취자분들을 모독하시는 겁니다. 모독했든 자기가 육아 방송할 때 언제 저도 이렇게 좀 한 번씩 새거의 말을 해봐야 저도 스트레스가 좀 풀리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 귀여운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세상을 바꾼다고. 근데 맞아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는 그거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는 100% 다 느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귀여운 거라는 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사실. 이게 단순 막 작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의 모든 할머니는 귀엽거든요. 그때 이거 말고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의 그 따뜻한 그게. 그렇죠. 그거를 다 포함한 거죠. 귀여워는 우리는 너무 쉽게 귀여워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감수성을 어떻게 보면은 그 귀엽다라는 걸로 또 표현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맞아요. 요즘에 그런 생각들 제가 그 자기가 삶이 그 얼굴에 녹아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좀 귀염귀염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런 게. 근데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되게 따스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나 말들 속에 되게 공감 가는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뭔가 사실 할 얘기 되게 많았는데 건축가 얘기하다 보니 또 시간이 막 지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다른 프로젝트들 사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전에 이제 1부 때 더 같이 여쭤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다른 이제
것들 어떻게 하게 됐는지 이것도 궁금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뭐 JTBC도 그렇고 굉장히 꾸준히 오랫동안 지금 작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네 시간이 거의 없어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말 VCR웍스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한 4주차 방송해도 되지 않나? 그렇지. 예, 그렇죠. 작품 수도 많고. 다음에는 VCR웍스 스튜디오 가서 녹음할까 봐요. 그래도 재밌겠네요.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장비가 원래 휴대용이에요. 갖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신다. 네. 저는 이제 뭐 거의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VCR웍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학교 동문들이 계속해서 좀 작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시절이 아마 굉장히 특히 한예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스튜디오들이 좀 많이 생겼던 때인 것 같아요. 네. 선배 스튜디오들도 있고. 그렇죠. 거기 스튜디오들 그렇게 많이 생겼었는데 요즘은 어떤 거 사실 살짝 궁금하면서 혹시 아시는 데 있어요? 요새 예를 들면 아니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냥 지금 계속 VCR이랑 그쪽 그 당시에 뭐 생긴 저 비슷한 혹은 선배님들 스튜디오 그러니까 학교를 떠나서 그냥 이런 저희 같은 소규모 부티크 스튜디오 선배 스튜디오들 왜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이제 많은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벅차잖아요. 네. 분명히 협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선배 스튜디오들한테도 아르마를 일정에 대해 여쭤보기도 하는데 보통 안 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후배 신생 팀 되게 능력 있고 잘하는 분들이 모여서 나오면 우리 좀 같이 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없지? 라는 생각 몇 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저희가 모르는 건지.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VCR웍스가 시작했던 2015년, 16년 이때쯤에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스튜디오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중견 스튜디오로 이렇게 스튜디오 좀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또 스튜디오들이 생길 법도 한데 약간 조금 저도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잘 보이지는 않아서 그냥 소규모로 정말 뭐 친구 둘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VCR웍스라던가 그때 생겼던 다른 스튜디오들처럼 규모가 조금 있으면서 다양하게 뭐 오리지널도 하면서 상업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한편으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좀 그런 스튜디오들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밌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스튜디오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저 애니메이션 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 문화가 다 형성되지 그러니까 일부 뭐 유아용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좀 그게 구조적으로 마련됐지 사실 그 위쪽 연령대라든지 그러니까 다각화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저희 같은 동료분들이 같이 계속 해줘서 계속 아카이빙 되고 점점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문화의 형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경쟁을 떠나서 그냥 먹고 산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고민들 때문에 쉽지도 않고. 그 애니드스다에 나오시는 젊은 감독님들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면 주로 혼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어디 회사에 다니시면서 회사 다녔다가 이제 자기 작품 하려고 나왔다 그러고 보통 해도 한두 번 정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그거를 뭐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인식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흩어지다가 이제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스튜디오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다행히도 여기 이제 계신 멤버분들은 그런 VCR웍스라고 하는 구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유지가 되면서 탄탄하게 갔던 건데 요즘에는 그런 지점에서는 조금 아쉽고 안타깝고 뭐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런 거니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애니메이션 산업이 성숙하지 않았다 그래야 되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유아라도 그나마 좀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게 생겨난 것도
사실 가까운 과거의 일이지 그 전에는 그마저도 없던 거였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그런 부분에서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이제 VCR웍스가 어떻게 보면 그런 스튜디오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스튜디오라는 생각이 들고 좀 후배들이나 이제 새롭게 애니메이션 작업하려는 분들이 좀 그렇게 스튜디오를 또 만들어서 뭐 또 VCR웍스가 아닌 새로운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좀 스튜디오들이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만약에 뭐 방송 들으시다가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메일로 그런 문의나 편하게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DM이라든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진짜 진심을 다해서 뭐 고민을 공유해 줄 것 같아요. 뭐 포털 사이트에 VCR웍스라고 치기만 해도 쫙 나오니까요. 홈페이지부터 해서 아니 진짜 그런 거 뭐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뭐 멘토 역할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있다면. 창의인재 이제 했었죠. 창의인재를 아예 그런 걸로 한번 만들어봐요 그럼. 아 창의인재 원래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는 또 자기 작업하느라 바쁘잖아 막판에. 다들. 창의인재도 꼭 지속돼야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했지만 그래도 오늘 소감이랄까 뭐 VCR웍스 아니면 또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홍보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꼭 홍보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편하신 대로 소감과 함께 저희 VCR웍스에 재밌는 프로젝트들 많이 시도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도 많이 개발하면서 즐겁게 작업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감도 좋습니다. 소감이요? 아 제가 너무 말을 너무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괜찮게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안 들어보실 거잖아요, 사실. 못 들어보겠어요. 그럼 된 거예요. 아마 다른 VCR웍스 멤버분들이 듣고 이제 코멘트를 하시겠죠. 아마 저희 제작 큰일 거기에 다 올라올 거예요. 링크 해가지고. 그것도 썸네일에 사진도 박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사진 찍어야 돼요. 잊지 말아주세요. 사진 놀림거리 하나 생긴 거. 아무튼 건축가 A 많이 사랑해 주시면 더 좋은 에피소드 만들어서 작업하고 싶습니다. 네. 건축가 A 정말 건축가 A도 보고 싶고 이 시리즈화로 돼서 정말 이렇게 언제나 뭐 말도 안 나. 언제 어디서나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리즈가 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쁘신데 정말 두 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건축가 A와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니 끝 스타